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래 장사하신 분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아직 통과된 건 아닌데 발의가 됐거든요.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일까? 아마 언론에서 많이 소개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보들을 빠르게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장수소상공인 지원 법안인데 이게 뭐냐면 제조업 15년 이상 이외의 업종은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야당 국회의원이요.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했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과연 통과가 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죠. 장수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안에 아예 그냥 현행법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무조건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기가 어떻게 됐든 경기가 안 좋든 일회성으로 즉흥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금액이 아니라 무조건 이게 법률화가 되고 법안이 통과가 되고 말 그대로 이게 현행법에 명시가 되면 이거는 무조건 이제는 나오는 거죠.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0년 가게와 100년 소상공인 제도, 소공인 제도 안정을 도모하는 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원 내용이냐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인력 확보와 장기 재직 촉진, 사업 승계와 후계 양성, 지식재산권 취득과 보호, 전통기술 보존과 상품화 지원. 사실 요거는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전 요거랑 요 두 가지가 와닿습니다. 사업장 임대료 지원. 그 다음에 사업 승계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소상공인 장사하다가 자녀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증여세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리고 상속세도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뭔가 사업을 물려준다고 했을 때 세금이 엄청납니다, 사실. 예.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이 아마 공감하신 분들 꽤 되실 거예요. 내가 내 사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내가 장사하고 있는 가게라든지 이걸 물려주고 싶어도, 이걸 명의 변경하거나 뭔가 이렇게 증여하거나, 이게 살아있을 때 주는 게 증여고요. 죽었을 때 가는 게 상속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상속세나 증여세나 세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예, 이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뭔가 조금 더 이렇게 후계 양성할 때 뭔가 이렇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익을 좀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좀 환영할 만합니다. 그리고 확 와닿는 게 사업장 임대료 지원이죠. 예. 이게 이제 아예 이제 법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장수소상공인이잖아요. 그럼 장수소상공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제조업은 15년 이상이고요. 이해업종은 30년이에요. 이거 좀 길지 않나요? 저 약간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봤을 때 저는 약간 긴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와, 30년 이상 사업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20대 했으면 50대 넘어가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이 임대료 혜택을 준다는 거는 너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어찌 보면은 이제는 임대료 지원이 민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금 써서 임대료 지원하는 거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은 발의가 됐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이제 발의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당에서도요, 지금 우리는 정책 얘기입니다. 정치 얘기 아니에요. 정책 얘기예요, 우린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이제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금 에너지의 정책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은 뭐 유예라든지 유예는 밀어주는 거죠. 아니면은 뭐 지원금, 에너지 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야당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게 여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약간 뉘앙스가 서로 좀 다릅니다. 여당과 야당이 이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는 게 이미 아시겠지만은 뭐 야당 쪽에서는 사실 이래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지금 뭐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많은 법안들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당은 사실 딱 눈에 보이진 않는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정치를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황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린 지금 정책에 대해서만 본다 그러면 지금 야당 쪽에서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 발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법안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게 정치 얘기로 조금 이해를 하실까봐. 그래서 절대 여러분, 저는 이제 현황만 말씀드린 거예요. 현황만. 그래서 지금 이런 법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해요, 사실. 괜히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예. 저 여당 얘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야당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거는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책과 관련돼 있을 때, 소상공인과 정책과 관련돼 있을 때만 해요. 예, 근데 지금 이 법안이 야당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당 쪽에서도 좋은 법안이 나와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때마다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너무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땐 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저는 만약에 이 법안이 발의가 된다 그러면, 사업장 임대로 지원하는 게 되게 저는 메리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법안으로서 자리를 잡아간다 그러면 아마 세금도 어느 정도 투입이 되겠죠. 예, 어쩔 수 없이 아마 세금으로서 아마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30년 이상, 지금 법안을 보면 30년 이상을 소상공인 장소기업 같은 소상공인 장사하신 분들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베네핏이 확실한 이제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에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이제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의 이제 소상공인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정보는 정보는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수 소상공인 이런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 아시면 좋잖아요. 사실 지금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제조업은 15년이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다 보니까 뭐 아니면은 꼭 30년을 앞두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한 내가 어차피 난 장사 오래 할 거야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황은 이렇다. 이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고 과연 이게 이제는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돌아가는 걸 아셔야 여러분 판단이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 여정가족님들 좀 더 듣고 싶은 분들 이제 들으시면 돼요. 자, 우리 꽃게말 걷자님께서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정님 오픈 여정 멤버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우리, 오픈 여정 멤버. 그렇죠. 꽃게말 걷자. 우리 처음부터 이제 함께 하셨던 분이시죠. 여태 여정님 정보에 도움도 많이 받고,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이제는 도저히 버틸 여력이 안 돼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같이 이제 사연을 읽어드릴까요? 소상공인 대출이 어마어마하네요. 그쵸? 폐업 시 모두 일시납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셔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일단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하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대출이 있기 때문이니까 보통 우리가 소상공인 관련 대출을 받으면은 일단 기본 조건이 뭐죠? 장사한다는 조건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잖아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나온 대출들이 있어요. 자, 이런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폐업 시 이거를 또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업하고 싶어도 못하신 분들이 꽤 되죠.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꽃길말 걷자님께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이게 모두 일시납해야 되는 대출이 있고요. 일시납하지 않아도 되는 대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요, 여러분께서 물어보셔야 돼요. 은행 쪽에다가 이제 물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아마 정책자금 받으셨거나 아니면 보증 받으셨거나 그 다음에 은행에서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직접 대출 아닌 이상은 일단은 다 은행 거쳐서 받으셨을 텐데, 은행 쪽에다가 그 상품명 이야기 하시고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농협이다 아니면은 뭐 우리은행이다. 그럼 은행 쪽에 그 어플리케이션 들어가 보시면은 그 대출 쪽에 보시면 내 대출 상품이 나와 있거든요.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내 대출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내 상품, 내가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이거 일시납해야 되는, 왜냐면 상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진행된 상품이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각각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떤 거는 분명히 일시납해야 되는 상품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거는 이거는 폐업해도 일단은 개인 신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천천히 갚으셔도 된다. 그 기간에 맞춰서, 상한 기간에 맞춰서, 만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라는 아마 상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받았던 상품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꼭 은행 쪽에다가 먼저 문의를 해보세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소상공인 대출은 모두 폐업할 때 다 갚아야 돼.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런 상품도 있고 아닌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각각 여러분께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정부가 그 상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소상공인 대출을 이제 개인 대출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정책도 있긴 있는데 그것도 은행 쪽에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상공인 입장에서 받았던 대출을요, 이제 내 개인 대출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폐업을 하고 나서. 그래서 요런 상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물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폐업을 해도 이게 내 개인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계속 그 대출이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게 뭐 구조상 그거를 이제는 다시 대출을 받는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자가 달라질 거고 이럴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은행 쪽에 꼭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정 가족님들 여러분 도움 되라고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또한 옥정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질문이 아니라 뭐 좋은 정보, 좋은 일이 일어나죠. 빠짐없이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소이 이렇게 감사 합니데이 이렇게 하죠.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제 사투리를 제대로 못 읽어갖고 제가 이거 근데 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항상 이렇게 감사하다, 식사 잘 챙기시라, 이렇게 많은 따뜻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맛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방송을 그 맛에 해요. 그 맛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활기차게 또 웃으시라고 말씀드렸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갖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힘이 없을 때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막 하다 보면 되게 힘들 때가 있는데 그 여러분이 주신 이런 따뜻한 댓글 보고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막 몸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럴 때 막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다 공감하실 건데 힘든데 뭐 이런 댓글이 모르겠어요. 이게 좀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 여정 가족 이렇게 자랑 좀 해도 돼요? 예, 되게 많아요. 여러분 댓글 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말이라는 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따뜻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와, 이게 너무 힘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왜 끝날 때 여러분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해낼 수 있다,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왜 할까요? 그렇죠. 이 말이라는 게 되게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울 때 저는 꼭 희망을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경기 불경기죠. 지금 경기 상황이 또 안 좋죠. 미국 연준에서 금리 또 올리려고 합니다.
빅스텝 가느냐, 요번에 베이비 스텝 가느냐, 3월 22일이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3월 22일에 이제 FOMC가 열립니다. 빅스텝에 가느냐, 베이비 스텝 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패드워치, 그러니까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있는 채권 전문가들이 이렇게 금리를 예측하거든요. 그때 옛날에는 진짜 한 달 전에는요, 3월 22일에 이제 FOMC에서 금리 결정했을 때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올린다는 거는 얘기도 없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 확률이 되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지금 미리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또 높아집니다. 은행 금리가 지금 현재. 미리 반영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5년물, 은행채 5년물로 하는 고정금리 같은 것도 지금 높아지고 있죠. 변동금리도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게 변동폭이 커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해드리잖아요. 우리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 이 채널이 소상공인 관련 채널이다 보니까, 이제 방송 나와서 하죠. 예를 들어서 YTN, KBS, MBC, SBS 이런 방송 출연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채널에서는 잘 하진 않는데, 아무튼 간에 안 좋아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는 너무 힘든 얘기만 나옵니다. 저는 그럴 때 좀 희망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여정가족님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우리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같이 희망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 또 인사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오늘도 또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 남아 계셨죠? 우리 여정가족님들 좀 의견을 좀 다양하게 주세요. 지금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현실에 대해서 의견 많이 주시고요. 같이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고민이 지금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도 투잡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방법은 그렇잖아요. 일단 버티거나, 아니면 장사가 정말 잘 되거나, 아니면 내가 버틸 때 부업을 하는 거겠죠?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런 버틸 수 있도록, 아니면 장사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릴까. 분명히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강의, 특히 이제는 정부 강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중기청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부 기관에서 제가 정말로 많은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 앞에 두고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죠. 방법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제가 해드리면 도움이 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이제 고민 중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의견들 좀 다양하게 주시면 같이 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냥 단순히 이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이겨낼 수 있도록 방법론을 이제는 같이 좀 얘기해 볼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있다. 그게 프리랜서가 됐든, 그게 특고종사가 됐든, 또 그게 소상공인이 됐든 자영업자가 됐든 간에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여러분께 정보를 이제 드리고 있고요. 항상 이게 우리의 끈끈한, 서로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여정가족님들의 또 모임이겠죠. 자, 우리 여정가님도 오늘도 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